이거 왜 별이야? 뭐 때문에 별입니까? 이거 식을 좀 간단하게 해봐라. 요거는 3x라고 써가지고 식을 계산하면 쉽지 않겠니? 아, 요거야? 밑에 거는 4x 마이너스 9y야? 아니구나. 이게 x구나. x 마이너스 6y야? 그럼 밑에다 3 곱했어? 마이너스 3 곱했어? 그럼 여기가 18 내야지. 아, 그렇네. 응. 자, 봅시다. 질문. 풀었던 내용 중에 모르겠다.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미술로 있어도 돼. 질문 받고 없으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성현아, 넘어갈까? 진도 나간다? 아니야? 좀 더 있어? 아니면 진도 나가? 오케이. 자, 그러면 나중에 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연립 방정식의 활용을 봅시다.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연립 방정식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는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1차 함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그럼 연립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 나오는 유리수,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계산, 단항식의 계산 이런 것들은 완전 뭐라고 해야 돼? 2 더하기 3은 얼마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의 전 과정 안에서 유리수랑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같은 거는 진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돼. 그냥 그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부등식 뭐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차 부등식 계산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배웠잖아.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연립 방정식으로 넘어와서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냐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문자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해가 무수히 많을 건데 그 무수히 많은 거 안에 내가 원하는 해를 골라줄 수 있느냐 이런 거 배웠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이제 연립 방정식의 활용은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잘했다 라는 학생은 얘를 안 배워도 될 만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 여기에 난이도가 달라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속시 문제가 나왔다. 무조건 표 만드세요. 아시겠죠? 내가 할 줄 알아도 표가 필요 없어도 무조건 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표를 만든다는 건 내 생각을 정리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문제가 나왔다. 농도 문제는 무조건 비커 그리세요.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계속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비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문제 가지고 바로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보죠. 합이 25고 차가 3인 두 자연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두 수가 있잖아. 두 수 중에 하나를 x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중1 때. 그러면 다른 숫자를 얘를 가지고 만들었어. 합이 25라 그랬거든. 그래갖고 나머지 수를 요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요렇게 합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두 수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니네가 중3이 되고 고1이 되고 이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중에 니네가 고등학생이 돼서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을 쓰는 것보다는 문자 1개짜리 쓰는 게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자를 2개 써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문자 2개를 써서 푸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면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함수라고 이렇게 쓰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문자가 하나인 것만 쓰거든. 근데 여기서는 x, y 문자가 2개에서 식이 막 이렇게 2개가 필요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오히려 문자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싹 통틀어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문자 2개짜리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하는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거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는 거지. 연습 삼아.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을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직관적이지가 않아갖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부분을 잘 못 써.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문자를 2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관적입니다. 두 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개의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XY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여기는 합이 25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2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는 합이 25라 그랬는데 하나의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숫자를 25-X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합이 뭐 10이다. 어떤 숫자를 1이라고 하면 다른 숫자는 9가 되고 2는 8이 되고 3은 7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X는 합쳐서 10이 되면 되는 거니까 10-X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남은 숫자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연습을 했다면 한 수를 X라고 했을 때 다른 숫자를 25-X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차가 3이라고 해서 이제 두 숫자가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25-x에서 x를 빼서 차가 3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은 x에서 25-x를 빼서 3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차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를 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라고 가정을 했다면 x-y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요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할까? 2번식으로 합시다. 자, 2번식 같은 경우에는 뭐랑 닮아 있냐면 여기에서 x가 넘어가서 y는 25-x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y 대신에 25-x를 대입하면은 저식이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입법으로 1학년 때 배웠던 이 식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풀이와 1학년 때 풀이는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가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 걸 연습하면서 이게 가능하다 싶으면 1학년 것도 계속 연습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더 중요해질 때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대입법을 사용했으면 2x-25가 3이 되고 2x가 28이 될 테니까 x는 14가 되겠죠. 그래서 x가 14면 여기다 대입해서 y는 1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번으로 계산하면 x가 14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두수 14하고 11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네가 풀고 있는 문제의 거의 90% 이상이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다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2학년 걸로 풀되 1학년 거를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 문제 1번으로 가보죠. 자, 먼저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시간 한번 써보세요. 못 써도 됩니다.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보세요. 자, 봅시다. 우리는 여기 있는 문제를 봤을 때 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요거 숫자라는 단어와 수라는 단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74 이렇게 있을 때 이 5라는 거는 100의 자리 수라고 물어보면 500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100의 자리 숫자라고 읽으면 5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와 숫자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십진법이라는 걸 씁니다. 십진법. 십진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각 자리에는 0부터 9까지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각 자리에. 알겠죠? 10의 자리에는 0부터 9까지, 100의 자리에는 0부터 9까지 이런 의미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1의 자리 숫자가 5면 이거를 수로 나타내면 15라고 쓴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면 A, B라고 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A, B의 의미가 A랑 B를 곱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를 어떻게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574 같은 경우에는 574로 쪼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 500이라는 숫자는 또 5 곱하기 100 70은 7 곱하기 10 4는 그냥 4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5, 7, 4는 숫자를 의미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 10 이런 애들은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어떤 수가 있을 때 이 수를 분석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라면 10의 자리 숫자가 A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A 곱하기 10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여기서 74 할 때 70을 7 곱하기 10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괜찮습니까?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70을 표현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도 10의 자리 숫자가 1이라고 했을 때 15라고 하면 이거를 10 더하기 5로 분석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10의 자리 숫자가 A면 A 곱하기 10이라고 쓰는 게 더 자세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B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A 곱하기 10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걸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하자. 그럼 처음 수는 XY라고 표현하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처음 수라는 건 10X 플러스 Y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여기를 우리는 10X를 X 곱하기 10이라고 봐서 이걸 10의 자리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제 Y가 10의 자리에 와야 되고 1의 자리에 X가 와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57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75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 수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 그래서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되겠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가 10이구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식 쓰는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했으니까 이 왼쪽에 바꾼 수는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장 구조 그대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이런 느낌으로 식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 숫자가 A고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얘를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괜찮죠? 다시 한 번 더. 100의 자리 숫자가 9고 10의 자리 숫자가 7이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973으로 판단을 해서 9 곱하기 100, 7 곱하기 10, 그리고 3. 이렇게 쓰는 개념과 같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요것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요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번. 자, 필수 문제 2번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시간 한번 써보죠. 다 했냐? 어. 자, 여기 보세요. 복숭아를 X개 사고 자두를 Y개 샀는데 모두 7개 샀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7, 7개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복숭아를 X개 샀는데 한 개에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에 1,000원이면은 1,000 곱하기 1이 될 거고, 두 개를 사면 1,000 곱하기 2가 될 거고, 세 개를 사면 1,000 곱하기 3이 될 테니까 X개를 사면 1,000 곱하기 X1의 금액이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금액과 관련된 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 만약에 내가 중1 과정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복숭아를 X라고 하면 자두를 7-X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쳐서 7개. 7개에서 X를 뺀 게 자두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에요. 복숭아가 있고 자두가 있는데 합쳐서 7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면 얘가 6이고 얘가 2면 얘가 5고 얘가 3이면 얘가 4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가 X면 합쳐서 7이 되는 거니까 7개에서 이만큼 뺀 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어려워.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어려워서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오면은 훨씬 더 직관적이죠. 두 개를, 문자를 따로따로 써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중1 과정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개수를 정해서 1000x 300에 7-x 이게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식은 뭐예요? x가 넘어가서 y는 7-x라고 쓴 다음에 y 대신에 7-x를 대입하면 요 식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다. 괜찮습니까? 사실은 같은 거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방법으로도 풀고 밑에 있는 방법으로도 꼭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갔어요. 자, 필수 문제 3번. 자,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뭔데? 모르겠어. 맞아. 그렇게 해. 맞아. 조립제법 써.
자, 봅시다. 여기 현재 엄마 나이를 X, 아들 나이를 Y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엄마와 아들 나이 합은 56이라 그래서 X 플러스 Y는 56. 적어도 이 식은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3년 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엄마 나이가 3살이 어려지겠죠? 그리고 아들 나이도 똑같이 3살이 어려지겠죠? 3년 전이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엄마의 나이가, 그러니까 x-3은 아들 나이, 그때 아들 나이는 y-3이죠. 이거 의는 곱하기입니다. 알겠죠? 뭐뭐의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면 곱하기예요. 3보다 2살이 더 많았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바꿔서 식을 쓰지 말고 딱 시키는 대로 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자, 이 문제를 풀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될 거는 꼭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괜찮죠? 그리고 엄마와 아들이 3년 전 나이는 같이 나이가 줄어든다는 거.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문제를 쭉쭉 풀어봅시다. 83초까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다가 안 된다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오. 좋구만. 내가 이거 다 줄게. 네 거 찾아서 4개 모이면은 주거든. 이름도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12까지 넣어주면 되거든. 6일 거 여기 있던데. 어? 19인데? 6일 거. 자, 또 4개 모이면 준다잉. 기가 막히구만. 어? 잘하네. 그래. 평균 3개 틀렸어요, 이거. 보니까. 그래? 3개 틀린 거 있으면 3개 틀린 거, 3개 틀린 거 다 맞았고. 평균 3개씩 틀렸어요. 좋아.
좀 안 된다 싶은 거 있으면 다시 말해주세요. 같이 다시 한번 더 풀어봅시다. 몇 번 푸는 거냐? 좀 잘했어. 이제 이거 7번씩 계산하기만 하면 돼. 가감 계산한 거야? 두 개를 더해.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십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x였을 거 아니에요. 1의 자리 숫자가 y. 그럼 바꾸면 10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되겠지? 10의 자리 숫자를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려면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되고 싶다? 47이 있어.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죠.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면 자리를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써주면 좋겠어? 10의 자리 숫자가 y면은 어떻게 써준다? 10y. 1의 자리 숫자가 x면 이게 바뀐 거지. 그렇잖니? 이게 처음 수면, 바뀐 수는 뭐라고 써? 그래서 바뀐 수는 처음 수보다 10번. 괜찮니? 얘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x라면 여기를 우리가 10x라고 쓰는 게 아니라 x라고 써요. 그러니까 257 이렇게 쓸 때 10의 자리 숫자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숫자 10의 자리 숫자는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고 10의 자리 수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50이라고 말해요.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서 각 자리의 숫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10의 자리 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숫자만 써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더하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얼마라고? 10이라고 말해요. 숫자야. 알겠지?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를 더하면 얼마예요? 57이라고 말해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0x라고 쓰면 안 돼요. 괜찮지? 그럼 해결됐어? 오케이. 자, 다시 382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런 수가 있어. 이렇게 그냥 읽으면 수야, 수. 알겠지? 100의 자리 숫자가 뭐야? 라고 하면 뭐야? 3이야. 100의 자리 숫자는 3이야. 100의 자리 수는 100의 자리 수는 300이야. 봐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썼을까? 숫자만 말해야지. 10x라고 쓰면 안 되잖아. 수를 표현을 할 때 뒤에 뭔가가 붙는 거야. 자리수를 표현해주는 거야. 다시.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더하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얼마나? 뭐 더하기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더하는 거야.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합치면 10이라고 하면 10을 뭐라고 써야 돼? 그래, 그렇게 식을 써야지. 숫자랑 수를 구별하라고. 알았니? 는, 그래, 그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는 봐. 바꾼 수는, 숫자를 바꾼 수는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자리 숫자가 8이고 1의 자리 숫자가 2인데,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얼마야? 수. 얘네들 자리 바꾼 수. 28이라고 말할 거지. 그거는 숫자가 아니라 수잖아. 그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10의 자리가 원래 x였고 1의 자리가 y였는데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꾸면 10의 자리가 뭐가 돼요? 10의 자리 숫자가 y가 되는 거잖아. 10의 자리 숫자가 y고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써야 돼? 풀수. 바꾼 수는 처음 수. 뭔 소리야? 처음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게 처음 수잖아. 뭐라고 쓸래? 처음 숫자 아니야. 처음 수.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야. 그러면은
뭐가 문제? 10의 자리 숫자가 x면은 10의 자리 수를 뭐라고 표현할까? 10의 자리 숫자가 8이면 이거 수로 뭐라고 표현할까? 수로. 수. 10의 자리 숫자가 8이잖아. 네. 이걸 수로 표현하면 얼마냐고. 80. 어려워? 80이라는 수를 8 곱하기 10이라고 쓰는 거 힘드니?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래잖아. 그럼 뭐라고 쓸래? 10의 자리 숫자가 8일 때 80이라고 쓴다네. 아니면 10x. 그걸 그렇게 써야지. 10x 곱하기 10일 테니까. 괜찮나 이거? 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어? 10의 자리 숫자가 8이면 8 곱하기 10이네. 10의 자리 숫자가 8이면 8 곱하기 10. 이게 80을 표현하는 거고 이게 수야. 수. 10의 자리 숫자가 5면 50일 거고 이거를 표현해주면 5 곱하기 10이 되겠지. 이게 10의 자리 숫자. 이게 10의 자리 수. 괜찮니?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x일 경우에 수로 표현하려면 10x라고 쓰는 거지. x 곱하기 10이라고. 괜찮냐 이거? 더하기.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그렇죠. 할 수 있나? 이거 이해 안 되죠? 좋아요. 자,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의 자리 숫자 하면 이 500이라는 거를 5 곱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리값을 뜻하는 거고 얘가 100의 자리 숫자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100의 자리 수를 표현하려면 100의 자리 숫자와 자리값을 이용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나?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가 7이라고 쳐. 그럼 100의 자리 수를 표현하려면 700일 거 아니야. 괜찮니? 100의 자리 숫자가 7일 경우에 100의 자리 수를 구하려고 하면 700일 거 아니야. 이걸 좀 자세하게 쓰면 뭐라고 써야 돼요? 7 곱하기 100이라고 써요.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가 7이 아니라 만약에 100의 자리 숫자가 x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 수를 표현할 때 x00이라고 쓰는 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렇지. 그래서 x 곱하기 100으로 쓰면 내가 이거는 표현이 이상해도 이거는 표현이 괜찮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식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해서 이게 뭐라고 쓸까요? 각 숫자의 합이 10. 숫자의 합이 10. 숫자. 수 말고 숫자. 그냥 숫자. 합이 12. 뭐라고? 아니. 식으로 써야 돼. 숫자의 합. 더하기.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여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처음 수. 이걸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처음 수. 처음 수는 어떻게 쓸래? 처음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x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쓸래? 수야. 이제 숫자 아니야. 수로 표현해.
10x. 이게 10의 자리를 표현하는 수겠지. 1의 자리는 그냥 y라고 쓰면 되고 1의 자리는 뭐 표현이 자릿수가 필요 없으니까 바꾼 수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바꿀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가 y일까? 그걸 수로 표현해야 돼. 그럼 10y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시키는 대로 식사. 바꾼 수는 x는 처음 수 보다 18 크네. 얘가 18이 클 거야. 얘가 18이 크니까 여기다가 18을 더해줘야 가지고. 괜찮니? 이게 두 번째지. 그래서 얘네를 넘겨갖고 열고 거지. 괜찮니? 이게 뭐야? 자, 다시. 다시. 수랑 숫자를 구별하라고. 숫자를 구별해야 한다. 알겠어? 그 다시. 82가 있다고 했죠. 얘는 80이라고 쓰면 수가 되고 8이라고 되면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80은 10의 자리 수야. 80은 10의 자리 수야, 수. 10의 자리 숫자는 8이야. 어려워?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10의 자리 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80을 쓰는데 이 80이 8 곱하기 10이라고. 응? 그래서 이 8은 10의 자리 숫자를 뜻하는 거고 이 10은 자리값을 이야기해요. 알겠니? 자리수를 이야기해요. 10의 자리라고. 공부하는 거 있어?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9래. 이걸 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거야? 이거 90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쓰라 그러면 9 곱하기 10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면 10의 자리 숫자가 x면 수로 표현하는 거라고. 10x가 맞아. 왜냐하면 x형은 이상하다. 맞아? 이런 표현은 없잖아. 요렇게는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서 10x라고 쓰면 되겠다. 근데 얘는 뭐야? 숫자가 아니라 수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했어. 근데 넌 수를 더했잖아.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니? 이렇게 돼요. 뜻이. 괜찮아? 그러면 제대로 된 식이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어? 나 불렀어? 성준 아니야? 보자. 자, 다시. 너는 4점짜리의 개수를 x라고 해. x에 맞췄다. 괜찮니? 5점짜리 문제를 y에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개. 이거 개수야, 개수. 그래서 총 18개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x랑 y랑 더해서 얼마나 하는 거야? 그게 문제지. 써. 싫어. 개.
네. 이거야.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점수야. 4점짜리 1개, 4점짜리 2개, 4점짜리 3개. 계산하는 방법이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이야. 점수를 계산할 때. 그래서 얘는 점수야, 점수. 이게 되지. 4점짜리로 맞춘 점수, 5점짜리로 맞춘 점수, 합쳐서 총 몇 점? 그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다 했냐? 그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제 싹 설명해주고 고창 형식은 안 해야 되겠지. 선생님이가 지금 마우스를 안 떨려요. 여기까지 하자. 아니 근데 진도가 숙제가요. 네. 잠깐만요. 숙제가 제기성 130 쪽까지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응,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진이가 아주. 응. 원래 고등수학은 하루에 뭐 10장씩 나가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것은. 책 끝까지 봐봐. 책 끝을 보면 300 몇 페이지잖아. 그지? 300 몇 페이지지. 그래. 340페이지까지 가려면 하루에 10장씩 해서 풀어야 한 달에 힘내네. 한 달이 뭐야. 10장씩 하면 20페이지인데 17일이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저희는 생각해봐라. 일주일에 우리 2번씩 수업하지. 그렇다면은 그럼 17일이 되려면은 8주? 9주 필요해. 어우, 9주면 2달 넘게 걸려요. 와우. 그지? 계획 어. 연수 같은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안 나가면 진도를 못 빼. 네. 그러니까 10장이나 나가요? 이러면 안 된다. 네, 뭐. 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알기엔 좀 너무 이른 사진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아직 그렇게 안 하죠. 얘네들은 여유 있지. 내실 공부해서 그렇지. 계산이 안 되냐? 자, 얘네를 넘길 거야. 뭐 나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와도 돼. 아, 화장실 갔다 넘겼어. 넘기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10x니까 x 10y y 넣으면 플러스 9y는 18. 괜찮지? 9로 나눠도 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요거 x 플러스 y가 12.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다음엔 없어지겠지. 2y가 14. y가 두 개 더해서 10이 되는 거니까 x가 한 번 더 해봐. 네 손으로. 알겠지?
4점짜리 x개 5점짜리 y개 몇 개인지 몰라서 문자를 적어. 괜찮지?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18개. 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니? 이쪽으로 합쳐서 몇 개? 여기 뭐라고 써야 되니? 괜찮니? 그 다음 뭐지? 4점짜리 한 개 맞추면 4 곱하기 1 전주에서 나왔대. 4점짜리 2개 맞추면 4 곱하기 2. 4점짜리 3개 맞추면 4 곱하기 3이잖아? 4 곱하기 x 3개 맞추면 이거는 개수가 아니라 점수. 괜찮니? 여기 몇 점? 점수. 합쳐서 몇 점? 이거 들리잖아. 자, 봅시다. 거석시 문제를 좀 해볼까요? 거석시 필수 문제 4번. 자, 똑같습니다. 표 만들 때 꼭 이 표를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거속시 순서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요 표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시속 4km로 걸어서 1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래서 전체 거리가 10km. 일반적으로 킬로미터, 그러니까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오면은 보통은 시간을 이제 시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속력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킬로미터 per hour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겁나 빠른 뭐 고속철 뭐 이런 거라면은 킬로미터와 분이 움직이겠지만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는 많이 풀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단위가 킬로미터가 나오면은 시간의 단위가 시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거리가 이제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은 2.5km라거나 아니면은 뭐 700m라거나 이 정도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시간을 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속력의 단위가 뭐 미터 퍼 미닛이 되거나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이 속력의 단위와 거리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을 때 시간의 단위를 맞춰주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5분이 있다. 이거를 시간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을 시간으로 고치는 방법은 이제 1시간이 60분이니까 이거를 60조각 나누는 거죠. 자, 60조각으로 나누게 되면 60분을 60조각으로 나누게 되면 1분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1을 60으로 쪼개면 분수로 60분의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은 60분의 1시간이랑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60분의 1시간이 60개가 모이면 1시간이 되는 것처럼 1분이 60개가 모이면 1시간이 되는 거죠. 60분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 분수로 바꿔서 고쳐야 한다. 그래서 여기 35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는 분모에 60이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뭐 시간을 분으로 고치는 거 쉽잖아. 1시간. 2시간으로 할까?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으로 고쳐라 그러면 2 곱하기 60 해가지고 120분. 이렇게 하는 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쉬운데 이쪽으로 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내가 신경을 써야 한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옵시다.
자, 9km 떨어져 있구나. 자, 9km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 맘대로 끊는 거예요. 자전거를 탔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리를 걸어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시간 30분이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문자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가 X, 여기가 Y 합쳐서 총 9km를 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와 Y가 다 단위가 킬로미터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킬로미터니까. 괜찮죠? 만약에 여기가 미터였다면 이거 단위를 미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 여기 시속 4km. 시속이죠, 시속. 그래서 이 시간의 단위가 시입니다, 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4분의 y 시간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했을 때 요렇게 된다. 요거 30분을 60분의 30이라고 쓴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시간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시간 살리고 30분을 60분의 30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에서 나오는 계산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을 하면 되겠다. 이거 1번식, 이거 2번식.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무조건 만드시는데 이 표를 만들다가 이 표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뭐 이렇게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이걸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풀었다면 여기를 9-x라고 썼겠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내가 자전거로 탄 거리가 x였다면 전체 9km에서 x를 뺀 나머지를 걸은 거겠지. 그래서 걸어간 거리를 우리는 9-x로 분명히 썼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중학생입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많이 쓰일 거니까 요거를 꽤 잘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시속 4고요. 그래서 4분의 9-x 하면은 10분의 x 4분의 9-x가 1과 2분의 1. 요렇게 식을 쓰면 식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5번은 안 할게요. 니네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가르쳐 주겠습니다. 필수 문제 6번 별표 중요. 얘는 풀이를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더라 라는 거를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냐? 얘는 푸는 방법이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총인원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증감. 그러니까 증가된 인원과 감소된 인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얘가 편해요. 아시겠죠? 무조건 얘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풀리길 바래요. 여기서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먼저 이거 봅시다. 이게 좀 이따 하고. 자, 총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작년, 여기가 작년이야? 여기가 올해
남자, 여자. 자, 작년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작년의 인원을 X, Y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학생이 700명이니까 X 플러스 Y는 70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올해 인원.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이 10%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가한 인원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X의 10%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뭐의 곱하기고요. 10%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 곱하기 10% 이거 하면 돼요. 이게 증가된 양이야. 근데 10%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10%를 숫자로 바꿔주면 X 곱하기 100분의 10. 이게 증가된 인원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총 인원으로 할 때는 작년에 인원이 있었고 요만큼 더 늘었다는 뜻이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X로 분배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요 의미가 뭐냐면 10% 증가했기 때문에 110%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1이 100%를 뜻하고 요게 10%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증가했다라는 말은 110%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X 곱하기 1.1, 110%. 괜찮습니까? 110%는 100분의 110이에요. 괜찮나요? 요거 1.1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여학생. 여학생은 4%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증가한 거와 같은 개념이라면 4% 감소했으니까 96%가 남았다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100%가 기준인데 10% 증가했으면 110%가 되는 거고 100%가 기준인데 4%가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96%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냐면 Y의 4%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Y의 4%를 계산하는 식은 요거일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게 감소된 인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인원을 계산을 할 때는 Y가 있었는데 Y에 요만큼이 감소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Y가 분배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00% 빼기 4%.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96%가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왜 다 써주냐면 이거를 전부 다 생략하고 요거를 바로 쓰길 바래요. 아시겠어요? 여기도 이거 다 생략하고 얘를 바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수는 Y 곱하기 0.96일 겁니다. 4%가 감소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올해 인원은 전체적으로 14명 증가했기 때문에 X 곱하기 1.1 더하기 Y 곱하기 0.96은 14명 증가해서 714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이래서 문제가 더러운 겁니다. 왜? 숫자가 더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보시면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지?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숫자가 너무 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식. 일단은 요거 일단 밑에다 써놔야지. 1번 식은 x 플러스 y는 700이고요. 2번 식은 1.1x 0.96y가 714 이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식 봅시다. 증가 감소된 인원만 판단하자. 작년, 올해, 남자, 여자, x, y. 그래서 1번 식은 x 플러스 y는 700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여기 올해 남자는 증가했어요. 우리는 증가했다라는 걸 플러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 증가했으니까 총 인원 말고 증가한 사람만 계산하자 이거죠. 그래서 증가한 사람은 10%니까 x 곱하기 0.1 괜찮습니까? x의 10%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자는 4% 감소했다 그랬죠? y의 4%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남학생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로 표현을 하는 게 맞고 여학생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받아들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가 20명 증가했고 여자가 5명 감소했다. 그러면 전체 증가한 인원은 15명.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이만큼 증가했고 여자가 이만큼 감소해서 14명 증가했다. 이게 두 번째 식.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식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훨씬 편하죠. 맞습니까? 괜찮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야. 이거 1.1x를 x 더하기 0.1x 그 다음에 얘 0.96y를 y 마이너스 0.04y 이거를 700 플러스 14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 부분만 딱 써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요거, 요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그랬지? 700이라 그랬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가 700이라 그랬으니까 700이랑 이거 두 개 날리면 되는 거잖아.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식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됐어요? 하지만 요 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웬만하면 이렇게 풀지 마라. 이렇게 푸는 게 맞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 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는 여학생 작년에 몇 명인지 모르니까 y라고 하고 올해 변화율이 여학생이 4% 감소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할 수 있으면 돼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7번 별표. 자, 전체 일의 양은 1로 두고 풉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안 풀어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전체 일의 양을 100으로 놔도 되고 전체 일의 양을 뭐 1000으로 놔도 되고 아니면 x로 놔도 되고 a로 놔도 돼. 원래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식이 복잡해질 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푸는 게 제일 무난한 풀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7번 같은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 하자라는 멘트가 첫 번째로 나오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니네가 이제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전체 일의 양은 1.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10일 동안 일을 하니까 일이 끝났대. 됐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사람은 하루에 일을 하는 양이 얼마만큼이냐? 라는 겁니다. 전체 일의 양은 1이야. 10일 동안 하면 일이 끝난대. 그럼 하루에 얼마만큼씩 일해요? 얼마만큼씩 일해요? 몰라? 똑같이 일한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일하는 양은 똑같다는 가정하에 10일 동안 하면 일이 끝나. 10분의 1만큼이겠죠? 하루에 일하는 양.
괜찮습니까? 하루에 10분의 1씩 일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하면 일이 딱 끝나는 거지. 일이 딱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했어. 계산을 해보니까 A라는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이 7분의 1이라고 나왔다고 쳐. 계산을 막 해보니까 7분의 1이 나왔대. 그러면 A 혼자 일을 하면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된다? 7일 동안 일을 해야 된다. 하루에 7분의 1만큼씩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 문제는 풀다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걔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쁜 정수로 안 나온다 이겁니다.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분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봅시다.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뭐 이거를 X라고 할까요?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풀이가 시작하는 게 좀 달라요. 이때까지 풀었던 거랑.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냥 문제에서 뭐를 X, 뭐를 Y라고 해라라고 세팅을 해주거든. 근데 얘는 니네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조금 있죠. 요런 멘트가 여기에 없잖아. 보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니네가 설정을 하고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A랑 B가 두 사람이 함께 하면 6일 만에 끝낸대. 그럼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X고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Y면 A와 B가 함께 하루에 하는 일의 양, 이걸 우리가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같이 하루에 딱 일을 하면 X 플러스 Y. 괜찮죠? 요거를 며칠 동안 한다고? 6일 동안 한다고. 그럼 6번 하는 거니까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일을 끝낸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식.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우리는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가 먼저 3일 동안 한 후, 그럼 A가 3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3X. 괜찮습니까?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했대. B가 8일 동안 하는 건 8Y. 괜찮습니까?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Y니까 8일 동안 계속했으면 8Y가 8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8Y. 일이 끝났대. 1. 괜찮습니까?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위에 거 식을 전개하면 6X 플러스 6Y는 1이고요. 밑에 거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2, 8, 16 이렇게 될 겁니다. 위에 걸 빼죠. 없어지고요. 10Y 1. Y가 10분의 1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10분의 1인 거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B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B는 하루에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며칠 동안 하면 혼자 끝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영서가 며칠 일하면 돼? B가 혼자 일하려면 10일 일하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 하루에 10분의 1만큼씩 일을 하니까 꾸준히 10일 하면은 10분의 1이 10개 모여서 1이 되는 거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B가 혼자 하면은 10일이 걸리겠구나.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를 내가 먼저 세팅하고 식을 세운다. 아시겠죠? 요거를 안 하면 식을 못 세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필수 문제 8번 여기까지 하고 니네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자, 농도 문제에서의 핵심.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질량이 어디 안 간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100g의 물에 소금 20g, 뭐야 이거? 20g을 넣었어. 넣은 다음에 잘 휘저어갖고 휘적 해가지고 싹 녹여서 없앴어. 됐죠? 그러면 몇 g이다? 소금 안 보여. 소금 다 녹았어. 몇 g이다? 질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120g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비중 이런 거 들어봤죠? 비중. 그 뭐야? 그 어디지? 저기 중동 쪽에 사해 들어봤습니까? 거기에는 소금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사람이 더 잘 뜨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뜨는 거지. 그리고 뭐야? 그 바다 혹시 그런 걸 본 적 있니? 바다 똑같은 바다인데 색깔이 달라. 그렇군. 오케이. 그럼 다시 바다도 그냥 지 맘대로 있는 게 아니야. 바다도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지나가는 바다가 있고 위로 지나가는 바다가 있어. 아니 해류 말고. 그러니까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의 함량 때문에 무거운 바다가 있고 가벼운 바다가 있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뭐야? 이거 언제 배우지? 그 원자 언제 배웁니까? 전자 언제 배웁니까? 이거 야 언제 배웠냐니? 언제 였더라? 자 괜찮아요.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소금 알갱이, 소금이 녹아 있을 때 소금 알갱이 있죠? 그 다음에 물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 알갱이가 소금 알갱이보다 더 큽니다. 원자가.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물이. 알겠죠? 뭐가? 중2 때? 오케이. 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는 항상 틈이 생기죠. 이렇게. 요거. 이해됩니까? 이 사이에 소금이 쏙 들어가면 소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에 소금을 녹여갖고 소금이 없어지는 이유는 요 사이에 소금이 다 들어가서 그런 거야. 사이사이에. 아시겠죠? 그러면 사이사이에 소금이 들어갔다는 건 소금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사실. 안 보이는 거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지. 괜찮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소금 20g이 여기에 들어있긴 들어있는 거야. 니네 음료수 먹을 때 이렇게 안 섞어봤냐, 니네? 오렌지 주스하고 물하고 이게 이게 안 해봤어? 이런 걸 왜 안 해보지? 아니, 어렸을 때 막 음료수 막 섞어보고 싶잖아. 아니야? 나만 그랬냐? 아니, 이렇게 막 오렌지 주스랑 콜라 섞어보고 싶고, 그런 거 안 해봤어? 그러면 콜라에 밥 말아 먹어본 적 있니? 그런 것도 안 해봤어? 그럼 우유에 밥 말아 먹어본 적 있니? 그런 것도 안 해봤어? 니네 섞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궁금하잖아. 무슨 맛인지. 안 궁금해? 확실한 건 끔찍하다는 거 알겠네. 이게 막 그런 걸 딱 만났을 때 왠지 해보고 싶은 그런 감정 없니? 그래. 오케이. 알았어. 나는 그런 걸 만나면 왠지 해보고 싶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봤는데, 니네 이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오렌지 주스를 깔고 위에 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을 때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있잖아? 물을 벽 타고 흘리면 물이 위에 이렇게 쌓여. 안 섞여. 농도 차이 때문에 그거 안 섞여.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같은 양이라고 해도 농도가 달라서 섞이는 애가 있고 안 섞이는 애가 있는 거거든. 밀도 차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밀도라는 게 농도 때문에 뭐 밀도가 차이가 나는 걸 테니까. 하여튼. 물 알갱이 사이에 소금 알갱이가 쏙 들어가면은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무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이랑 막 섞잖아. 그죠? 근데 소금물이랑 섞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소금만 섞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때 니네가 낚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나중에 소금물에 소금만 섞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비커를 그리고 농도, 소금물, 소금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처음에 4%, 그 다음에 7%. 자, 4%랑 7%는 농도입니다. 농도는 비율인데 얘는 덧셈 뺄셈이 안 돼요. 알겠죠? 얘 가지고는 식을 못 만드는 거야. 우리는 밑에 걸로 해야 돼. 자, 그래서 4% 소금물과 7% 소금물을 각각 얼마씩 섞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X, 이걸 Y라고 했다면 소금의 양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소금은 여기 X의 4%가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이런 걸 뜻해. 농도의 뜻은 이거의 몇 %가 소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의니까 곱하기겠죠? 이해되지? 퍼센트는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소금을 계산하는 식은 X의 4%. 괜찮나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소금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서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100분의 4x. 약분은 알아서 하시고. 그럼 얘는 100분의 7y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소금을 600g 만들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5%의 소금. 그럼 여기 소금의 양을 구하세요 하면 600g의 5%가 소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600g의 5%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3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식은 x 플러스 y는 600 가로로 요렇게는 질량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100분의 x 4x 100분의 7y 30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섞은 게 아니라 그냥 소금만 뭐 예를 들어 50g을 섞었다. 아니 Y를 섞었다. 5% 600g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 소금만 Y로 섞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소금물 안에 Y라는 소금의 양이 포함되면 소금물의 질량이 증가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금만 추가가 된다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소금물 안에 소금의 질량이 포함돼서 600g.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었지. 100분의 x 플러스 y는 30. 식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돼. 소금만 추가가 돼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무게가 소금물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소금만 물어본다면 요식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써갖고 다 틀리거든. 아시겠죠? 요거를 꼭 생각해 주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 괜찮나요? 하여튼 8번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쏙쏙 개념 익히기는 나중에 풀고 앞쪽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뒤쪽에 거속시 문제랑 이제 뭐 전체 학생 수, 일, 그 다음에 농도 이쪽을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도에 관한 문제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금의 양 계산하는 식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죠. 시작.